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겨울방학에 혹시 토플 준비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보편적으로 응시자분들께서 다들 필요로 하시는 거 세 가지를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통은 때려주게 되시고 이 세 가지를 잘 닦아 놓으면 점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제가 처음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기 전에 토플에 대해서만 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플은 쉽게 말하면 어떤 시험이냐? 영어 시험이에요. 네, 영어는 뭐죠? 언어죠. 언어는 뭐죠? 쉽게 말하면 소통의 도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소통은 뭘로 할까요? 쉽게 말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거, 오고 가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언어라는 영역에서는 리딩, 리스닝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요. 나가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스피킹, 라이팅을 해서 전달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을 네 가지를 모두 측정을 해야 소통 능력인 언어로서 영어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토플에서는 네 가지 영역이 모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영어 시험과의 차이는 뭐가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토플은 대학교에서 쓰는 종합적인 영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토익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쓰는 업무용 영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탭스 같은 경우는 페이퍼를 읽고 페이퍼를 이제 이해하는데 주로 쓰이는 좀 더 심화되었지만 어쨌든 좀 리딩에 포커싱이 맞춰진 그런 영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리스닝도 있지만 탭스 리스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강의를 이해하는 쪽에만 좀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수준은 높지만 어쨌든 초점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플 같은 경우는 좀 더 총체적으로 좀 더 종합적으로 이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네 가지가 모두 나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이해를 하셨죠?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셨죠?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리딩, 리스닝은 이제 뭐냐면 풀이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라고요? 풀이형. 이제 풀이형은 이제 푸는 문제들이죠. 스피킹, 라이팅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실습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실습형. 실습은 뭐예요? 하는 거죠. 풀이는 푸는 거, 실습은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는 거, 하는 거, 푸는 거,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네 가지를 모두 다 내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셔야 되는가? 내가 토플 처음 하는데 이거 좀 감이 안 온다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바로 리딩인데요. 두 번째가 리스닝, 세 번째가 스피킹 라이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면은 리딩이랑 리스닝이랑 그리고 스피킹 라이팅을 같이 약간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물론 이제 부분 정도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보세요. 리딩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바로 이제 단어입니다. 단어. 네. 단어를 무조건 많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벽돌을 가지고 건물을 쌓으려면 벽돌이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건물을 높이 쌓으려면 적어도 벽돌이 많아야 되겠죠. 낮게 쌓으려고 해도 벽돌이 많으면 좋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단어 없이 토플을 잘할 수 있다. 이거는 닭가슴살 없이 몸짱 될 수 있다. 아니면은 벽돌 없이 건물 지을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얼음 없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만들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어가 없으면 일단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나 어떤 언어든 이제 공부를 할 때 단어를 외워야 된다는 사실 자체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그걸 충분하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걸 올바른 방향으로 하는지를 계속해서 점검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토플 공부하실 때 혼자 공부하시는 건 추천을 안 드립니다. 어디에서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단어 암기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드리거든요. 대형 학원이든 인강이든 아니면 그냥 학원이든 좀 동네 학원이든 어디서든 단어 시험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수단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계속 받으셔야 이걸 스스로도 암기하고 내가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이제 좀 도움을 받으셔라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제 단어 외울 때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셨던 여태까지의 단어와 토플 단어를 외우실 때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바로 동의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동의어. 이 동의어가 중요도가 확 올라갑니다. 왜냐? 리딩이든 리스닝이든 그리고 스피킹, 라이팅이든 쉽게 말하면 이제 문장을 재구성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요? 재구성. 리딩 리스닝에서는 스크립트에서 문제 출제할 때 보기들이나 문제 자체에 말이 좀 다르게 바뀌어서 나와 있고요. 스피킹 라이팅은 그걸 이제 다르게 이렇게 쓰여 있으면 약간 이렇게 써라라고 약간 좀 다르게 바꿔봐 하고 요구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근데 좀 하나 좀 잘못 알고 계신 점 중 하나가 스피킹 라이팅에서 무조건 바꿔야 목숨 걸고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또 그건 아니에요. 단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두시고 다른 문장에만 집어넣으시면은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거다. 근데 이제 리딩 리스닝에서는 어차피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보기 출제를 할 때는 실수를 안 해놓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저걸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재구성을 하는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바로 동의어죠. 그러니까 동의어가 없으면 애초에 문제는 읽어도 내가 보기를 못 읽는다든지 아니면 지문은 내가 이해를 했는데 보기에서 자꾸 틀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의어를 정말 많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동의어를 어떻게 외워주셔야 되느냐? 그냥 외울 때 한 번에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여러분들이 300개를 외울 생각보다 100개만 외우고 동의어 하나 개씩만 더 추가해서 외우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단어의 중요성 이거 아시겠죠? 단어의 층이 많으면 표현도 풍부해지고요. 이해력도 더 커지고 독해도 빨리빨리 넘어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단어 하나에서 걸려 넘어져가지고 이제 이게 뭐였더라, 이거였나 저거였나 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또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외울 때는 이 동의어를 반드시 외워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단어의 영단어의 특징이 토플에서는 좀 더 잘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단어의 특징은 제가 이제 이전에 강의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의어. 뭐라고요? 다의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뜻이 여러 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over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cover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보호하다, 덮다 이런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 뜻이 정말 많거든요. 취재하다, 뭐 기자들이 가서 취재하는 거, 아니면은 뭐 업무 사격할 때 cover 해준다, 아니면은 진짜 뭐 다루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동하다 이런 것도 있고 뜻이 하는 단어에 굉장히 많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다의어가 사실 이 cover라는 단어가 뭔가 유니크한 케이스냐? 뭐 그렇지도 않아요. 엄청 다른 단어들도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이라는 plant라는 단어도 뭐 공장 단지를 얘기를 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심다라는 말로도 쓰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다양하다. 아니면 플레이, 여러분들 플레이가 이제 뭘로도 쓸 수 있죠. 놀다, 아니면 장난치다, 뭐 아니면은 연주하다, 아니면 뭐 게임 등을 하다, 아니면은 뭐 스포츠 종목 등을 가지고 하다, 뭐 등등 되게 다양한 뜻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단어 중에 오히려 뜻이 딱 하나만 있는 게 힘들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은 뜻들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해를 좀 그렇게 먼저 하고 가셔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다품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품사가 굉장히 하나 단어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respect라는 단어, 여러분 respect라는 단어는 명사 그리고 동사도 될 수 있죠. 나는 이거 명사로 외웠는데 동사도 될 수 있다니, 이런 식으로 품사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cover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보호 아니면 덮게 라는 뜻도 있지만 보호하다, 덮다 이런 식으로 명사 동사 의미를 이제 둘 다 가지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품사가 또 여러 가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다 문맥이 있죠. 그러니까 문맥이 굉장히 그 다양한 문맥이 실제로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문맥별로 쓰이는 단어들이 막 다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뭐 영어에서는이죠. 영어에서는 좀 이렇게 다 정해져 있단 말이죠. 문맥별로.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방해하다도 distract는 이제 뭐 집중하는 걸로부터 방해하는 거, 뭐 disturb는 이제 어떤 상황을 가지고 방해하는 거, 뭐 interrupt는 이제 중간에 도중에 약간 끼어드는 거, 약간 이런 식으로 방해라는 단어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방해 여기서 쓰인다면은 여기서는 distract, disturb 그리고 interrupt 이런 식으로 다르게 쓰인다. 그래서 이제 문맥별로 이제 단어들이 다 쓰임새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이제 좀 어색하다 보면은 뭔가 영어가 fluent하게 들리지가 않고 뭐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리딩이 나왔을 때 이 다 문맥은 솔직히 말하면 크게 효용은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내가 이런 걸 가지고 distract랑 disturb라는 단어만 알면 그냥 거기서 방해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 상황이 또 따로 다 각각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 방해하다라는 뜻으로 그냥 집어넣고 그냥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뭐 직접 그걸 가지고 이게 disturb가 맞는지 distract가 맞는지를 집어넣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다문맥 같은 경우는 좀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 근데 어쨌든 이제 다의어, 다품사 이런 영단어 특유의 그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더 감안을 하시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어 암기와 동의어 암기, 이것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노력을 많이 투입을 하셔야 돼요. 토플 공부하다 보면 이게 너무나도 퍼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퍼져버릴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그렇게 퍼질수록 그냥 나 오늘 공부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일단 단어부터 외우자. 아시겠죠? 일단 단어부터 하시면은 반은 간다. 여러분들이 학원을 뭐 방학 동안 2달 다니든 3달을 다니든 6개월을 다니든 단어만 외우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장은 계속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어부터 외우면 일단 반이라도 간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리스닝인데, 잠시만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리스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리스닝은 이제 토플에서 가장 중요한 섹션입니다.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섹션. 여러분들이 수능에도 듣기가 있고 토익에도 리스닝이 있고 한데 토플 리스닝이 뭐가 다른가요? 진짜 많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진짜 많이 다르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리스닝이 토익이나 수능 아니면 탭스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맞춰봐라라고 출제가 된 느낌이라면, 이 토플 리스닝 같은 경우는 좀 더 실제로 있을 법한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진짜 있을 법한 강의, 있을 법한 내용,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흐름이 좀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좀 더 길고 그리고 좀 더 포괄적인 이해를 요구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휘나 이런 것도 조금 어려운 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개념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복잡한 것들도 있지만, 대체로 그런 것들은 리스닝 안에서 내용을 설명을 다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미리 갖춰야 되는 그런 강의는 잘 없어요. 사실 배경 지식을 미리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배경 지식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던 내용이랑 좀 많이 다르거나 아니면 내가 전공하고 있는 것과랑 너무 많이 다르면 좀 이질감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영어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하진 않습니다. 애초에 안에서 다 설명을 해줘요. 자세히 들으면 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건 다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경 지식보다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좀 더 뭔가 자연스럽고 좀 더 총체적이고 좀 더 길게 나오고 이런 부분을 좀 더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리스닝이 이제 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토플 120점 중에 리스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실제 가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시고 학교에서 공부도 하시고 할 때 이 리스닝이라는 언어 능력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가장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되는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주워 담아야 되는 내용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수업하시면 텍스트북은 사실 앞에 놓고 보면은 이제 계속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새벽에 가서 팝콘 튀겨 먹으면서 뭐 볼 수도 있는 거고, 아침에 뭐 계란 후라이 하나 먹으면서도 볼 수 있는 거고 한데, 근데 교수님의 수업은 그때가 아니면 놓쳐버린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어나운스먼트가 나와요. 그게 공지 같은 경우는 거기 앞에 계속 떠 있을 수 있고, 내가 새벽에 대학교를 가든 아침에 가든 점심에 가든 저녁에 가든 그게 붙어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 공지가 없는 경우에 이제 뭐 내가 그걸 당장 눈앞에 보지 못한다 그러면 어디서 들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어디서 이제 공지가 흘러나왔을 때 그때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이 리스닝이라는 게 실제로 훨씬 더 중요한 언어의 능력이다라는 거, 실제 가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리스닝이 그리고 스피킹, 라이팅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도
하나의 어떤 부분인데, 스피킹 같은 경우는 4문제가 총 나오고요. 라이팅은 2문제가 나옵니다. 스피킹은 이제 4문제 중에 3문제가 리스닝이 나오고요. 라이팅은 2문제 중에 1문제가 리스닝이 나온다. 그러니까 즉 스피킹 점수의 75%와 라이팅 점수의 50%가, 그리고 그 중에 꽤나 큰 비중으로 리스닝이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킹 라이팅을 결국에 내가 왜 점수가 안 나오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내가 여기서 나오는 리스닝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리스닝을 잘해야 얘네도 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스닝은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총체적인 이해와 뭐 긴 것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토플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 쓰는 그 특유의 방식도 있겠죠. 그래서 이 리스닝 같은 경우에서는 이 첫 번째는 노하우와, 두 번째는 연습과,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선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하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들으시면 되겠고,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판되어 있는 이제 교재 같은 걸 보셔도 노하우가 뭐 부분적으로는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하는 거는 당연히 문제를 푸는 걸 텐데, 문제를 풀면서 그냥 내가 채점만 하고 넘어가면 이게 연습이겠죠. 근데 거기에서 내가 채점을 하고 나서 뭐 오답 노트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속된 말로 딕테이션, 섀도잉 이런 것도 하고 이러는 게 개선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개선을 할 때 너무 섀도잉, 딕테이션 이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리스닝도 어느 정도는 독해랑 좀 비슷하게 접근을 해주시는 게 처음에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보면서 좀 독해처럼 해보시면 시작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때 중요한 게, 스크립트를 그냥 보고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소리 내서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이 스크립트를 눈에서 보면서 이해도 할 수 있고, 귀에도 여러분들이 이 리스닝 음성이 들어오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바로 이 스피킹 라이팅 부분인데요. 스피킹 라이팅에서 그냥 막 드립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스피킹 라이팅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셔야 되느냐, 바로 첨삭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첨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왜 중요한지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깐 스피킹 라이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스피킹 라이팅을 토플에서 처음 접하실 때 스피킹 라이팅이 요구하는 핵심 능력 3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좀 다르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순발력입니다. 순발력. 뭐라고요? 순발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글도 빨리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도 빨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말이 빨라야 돼요. 왜냐면은 상대방이 물어봤을 때 상대방이 내가 대답할 때까지 30분 기다려주지 않는단 말이죠. 20분, 10분 안 기다려줘요. 여러분들 소개팅 나가가지고 뭐 상대방이 질문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봤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앉아서 영어 못하는데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해야 되지? 하면서 10분 동안 이러고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많이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 그냥 이제 상대방이 내가 뭔가 질문을 했을 때는 내가 빨리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에 가서 인터뷰를 본다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예를 들어서 하버드입니다. 하버드에서 처음 인터뷰 질문이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내가 좀 시간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한다고 쳐. 그러면은 그 사람이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10분 기다려주나? 15분 기다려주나?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이제 뭔가 꺼내줄 수 있어야 되고, 수업 때 교수님이 질문을 하시던, 내 친구가 나한테 뭔가를 물어보던,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든, 내가 가르쳐야 되든, 과외를 해야 되든 뭐든 어쨌든 빨리 말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별로 강조가 안 되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영어 회화학원이나 뭐 아니면은 그냥 영어학원이나 어렸을 때 어딜 가든 나한테 빨리 말해라 라는 사람이 별로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왜냐면은 사실 그걸 가르치는 사람도 별로 빨리 말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고 습관화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애초에 빨라야 한다라는 그런 게 좀 실제 점수에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근데 이 토플 스피킹 같은 경우는 주어진 시간 내에 충분한 분량을 전달을 해주지 못하면은, 라이팅도 마찬가지죠. 주어진 시간 내에 충분한 분량을 전달해주지 못하면은 점수가 그만큼 차감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바로 뭐냐면은 논리입니다. 뭐라고요? 논리. 이 논리는 뭐냐? 쉽게 말해서 이제 말이 되냐 이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돼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는지 점수가 잘 나오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은
말이 안 되는 점수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이러실 수 있죠. 아니 선생님, 누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여러분들 한번 토플 공부를 해보시면 아마 스스로 녹음한 거, 스스로 쓴 거 다시 한번 보시면 아마 이게 무슨 느낌인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영어로 하면 생각보다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에는 좀 그러실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을 했을 땐 이게 말이 되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내가 급하다 보니까 뭐라도 꺼내다 보니까 이게 자꾸 앞뒤가 안 맞고 연결도 안 되고 개연성도 없고 명확성도 없고 다 안 되는 거야. 예, 근데 이 논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쉽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글로 해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글로 해보자. 영어로 자꾸 하면 영어라는 장벽 하나를 같이 넘어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한글로 생각을 하나 영어로 생각하나 의미라는 거는 사실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스피킹 라이팅 하실 때 제일 잘 갖춰줘야 되는 게 바로 이 의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의미는 사실 한글이나 뭐 중국어나 영어나 뭐 아랍어나 뭐 다 똑같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거는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이지 사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소고기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연습을 하시고 싶으시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한글로 먼저 좀 해보고, 한글로 쓴 글을 가지고 내가 영어로 덧붙이는 연습을 하면 이거 쉽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요점을 짚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요점.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방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좋아하는 과일이 어떻게 되시죠? 라고 물어봤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과요. 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쳐봅시다. 좋아하는 과일이 어떻게 되실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고향이 사실 제주도인데요. 제주도에서 제가 자라면서 어렸을 때 감귤 샐러드, 감귤 김치, 감귤 밥, 감귤 파이, 감귤 빵 다 먹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감귤이었는데, 이제 근데 제가 대치동에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사를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뭐 백화점 식품 코너에 갔더니 맛있는 그 과일이 샤인머스켓이 있어서 그걸 한 입 먹어봤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그날부터 샤인머스켓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말이 이게 쓸데없이 길어지잖아요. 저는 뭐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샤인머스켓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감귤이라고 하든지, 그냥 그것만 궁금했었던 건데 말이 이렇게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점을 자꾸 벗어나고 자꾸 다른 말을 하게 되고 상대방이 원하는 정보를 굉장히 느리게 전달을 하게 되겠고 비효율적으로 전달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은 이제 빠르고 논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달을 해주는 연습, 이게 좀 돼야 되는 게 이 스피킹 라이팅에서 요구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발력 있게 논리적으로 요점을 맞춰서 말을 해주는 연습을 처음부터 잘 하실 수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플러스 첨삭을 받아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이게 첨삭이 굉장히 중요한 게 크게 세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기준을 제시를 해줘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써줘야 스피킹이든 아니면 라이팅이든 점수를 내가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이 정도 점수 때는 어느 정도 써줘야 되고 어느 정도 말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얻으실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피킹 라이팅에서 내가 좀 틀리게 말하고 틀리게 쓰는 그런 문법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표현이 좀 어색하다라든지 이런 걸 교정을 받으실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방향을 수정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너무 예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걸 가지고 설명을 좀 더 덧붙이고 예시는 그걸 서포팅을 하는 역할만 한다, 아니면은 이제 너무 설명이 좀 본인이 말했던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수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역할, 기준, 교정, 그리고 방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첨삭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 거고, 첨삭을 통해서만 스피킹 라이팅에서 점수 상승이 사실 가능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는 첨삭 같은 거 안 받아도 됐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셀프 첨삭을 하신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셀프 첨삭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아직 지금 토플이 뭐 70점, 80점도 안 나왔는데 뭐 혼자 이거 스피킹 라이팅을 해보겠다고 달려든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최소 내가 점수가 이제 110점은 돼야, 110점대도 솔직히 말하면은 대체로 이거 없이 좀 힘듭니다. 네,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요약을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토플을 공부하신다면은 해야 되는 거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뭐다? 단어 암기. 두 번째는 뭐다? 리스닝. 세 번째는 뭐다?
첨삭을 받아보셔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특수 케이스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는데 대체로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모자라서 안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일단 시작을 하자. 그리고 다 모르겠으면 일단 뭐부터 하자? 일단 단어라도 외우자.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뭐 여러분들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을까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겨울방학 힘내시고 여러분들 항상 학습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